갑자기 힘 빠지거나 감각 떨어지고 회음부 감각 저하, 대소변 장애가 온다면 신경이 심각하게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향하셔야 되고요. 안녕하세요.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최고원장입니다. 최근에 허리 수술법은 눈에 띄게 발전했는데 특히 최근 10년간 예전에 진행했던 허리 수술은 이제 아파트를 전부 허물고 벽을 전부 허물어버리는 대공사였다면 요즘 내시경 수술은 구멍 자그만한 거 하나나 두 개만 내서 필요한 부분만 정밀하게 고치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개 부위는 커도 1cm를 넘지 않고요. 보통 5에서 8mm 정도에 불과하고 전신 마취가 아니라 척추 마취나 부분 마취로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회복 속도가 역시 훨씬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분한테 내시경 수술이 적합한 것도 아니고 모든 분에게 내시경 수술을 추천드리지도 않습니다. 디스크나 협착증, 위치나 모양, 그다음 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 증상이 어떠신지, 그리고 척추의 전반적인 상태와 환자분의 연세나 컨디션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시경 수술이 효과적인 질환은 무엇인지, 언제 고려하면 좋은지, 그리고 내시경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시경 수술이 효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요추 디스크 탈출증, 우리가 흔하게 말씀하시는 허리 디스크입니다. 이럴 때 이제 내시경으로 튀어나온 조각이나 터져나온 조각만 딱 이렇게 정밀하게 제거하면 신경을 직접 감압도 할 수 있고 근육이나 뼈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도 적고 회복도 훨씬 빠릅니다. 게다가 8mm 정도 작은 절개로 접근이 가능한 정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추 디스크 탈출증, 즉 목 디스크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이제 전방 접근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신경근이 눌린다든지 할 때 내시경을 통해서 뒤쪽으로 통해 압박 지점에 접근해서 뒤쪽을 감압해주고 디스크 조각이나 골극을 제거하고 뼈와 뼈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는 추간공을 확장해서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척수증이라고요. 신경 중심에 척수가 눌리는 경우에는 광범위한 감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이나 전후방 수술이 같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추간공 협착증입니다. 이제 요추에서도 그렇고 경추에서도 그렇고 뼈와 뼈 사이 측면으로 척추관에 있는 구멍이라 그래서 추간공인데요. 그쪽으로 팔다리로 가는 신경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신경근이 나오는 통로인 추간공을 직접 보면서 디스크 때문에 좁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골극, 뼈가 자라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높이 자체가 낮아져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요. 이쪽을 내시경으로 신경을 안전하게 확인하면서 적절히 견인하고 넓혀주면 증상에 이제 호전을 꾀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꼭 나사못을 넣지 않아도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재발된 디스크입니다. 이전에 수술했던 부위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이면 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시경 같은 경우는 그 유착을 피해서 들어가는 경로 선택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뼈 손상, 근육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신경 손상이나 근육 손상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빠른 회복이고 여러 가지 손상을 줄이는 거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내시경 수술을 언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꽤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을 때입니다. 휴식, 그 다음 물리치료, 먹는 경구 약물, 주사치료, 생활습관 관리 등 다 해봤는데도 통증이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근력 저하가 온다든지 보행의 장애, 일상생활에 지장이 온다면 그런 눌린 신경을 직접 풀어주는 내시경 수술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상에서 신경을 누르는 지점이 분명할 때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확실하고 그로 인해 근력 저하까지 마비가 오는 경우 MRI 촬영을 했더니 디스크 파열이나 탈출된 디스크 조각에 신경을 눌러서 왔다든지 혹은 옆쪽으로 나가는 추간공 협착증처럼 표적이 분명한 경우에 국소마취로도 수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시경을 필요한 부위만 탁 하고 선택하고 접근해서 감압 수술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 이제 신경 증상이 일상을 방해할 만큼 심할 때입니다. 제가 자주 여쭤보는 질문이 밤에 이제 자다가 깨시나요? 자다가 깨면 다리가 저려서 오래 못 계시나요? 그리고 이제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다든지 100m만 걸어도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다든지 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기억해 두실 게 대소변 장애가 온다든지 회음부 감각 저하가 온다면 그때부터 마미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응급 신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미루지 않고 즉시 병원으로 오셔서 검사 및 치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넷째,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다른 질환들이 있으셔서 큰 수술이 부담될 때입니다. 연세가 많으신다든지 심장이나 폐, 콩팥 등으로 투석을 하신다는 질환들은
등으로 전신 마취가 걱정되는 경우라든지, 혹은 수술을 뭐 정말 대여섯 군데를 해야 되지만 이제 주된 부분을 해서 증상을 이제 최소한 감소시키려고 할 때 내시경 수술이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꼭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국소 마취나 경막의 마취, 척추 마취 등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네 가지 기준들에 해당하면 내시경 수술을 먼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지만, 다만 너무 이제 협착이 심해서 신경 손상이 우려된다든지 척추 뼈가 이렇게 흔들리는 불안정성,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내시경 치료로만 부족하고 결국은 이제 현미경 감압술이나 안에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고 받침대를 넣는 유압술, 그리고 이제 나사못을 삽입하는 고정술이 더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영상, 그리고 환자분 전문의가 하는 진찰, 그리고 환자분의 여러 질환 상태나 전신 상태를 함께 보고 환자분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의사와 함께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짝 언급드렸지만 내시경이 아니라 다른 이제 현미경이나 이제 유압술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잡한 척추관 협착증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운데 신경 줄기가 눌리는 걸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에서도 충분히 하겠지만 척추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가 굉장히 가라앉아서 전체적으로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결국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공사로 이 뼈와 뼈를 들어 올려주고 나사못을 삽입해야 되는 기존 수술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현미경 수술, 그리고 개방감압술, 유압술을 꼭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척추 전방 전이증과 불안정증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건 이제 척추가 앞뒤로 이렇게 미끄러졌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계단처럼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뒤쪽 신경만 잠깐 풀어주는 감압수술로는 해결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흔들림, 그 불안정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다리는 좋아졌는데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점점 협착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현미경으로 한 유압술을 먼저 권장을 드리지만, 다만 불안정증이 없고 신경을 누르는 포인트가 한 군데라서 뒤에만 열어주면 될 것 같고 충분히 버틸 수 있겠는데 한다면 내시경 감압술로도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미중후군 같은 응급 상황입니다. 이제 갑자기 힘 빠지거나 감각 떨어지고 회음부 감각 저하, 대소변 장애가 온다면 신경이 심각하게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으로 향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보통 광범위하게 감압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이럴 때는 꼭 내시경을 저도 막 고집하지는 않고 빠르게 수술해드리는 게 좋기 때문에 기존의 그 현미경 수술을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치료가 늦어질수록 신경 손상이 이제 돌이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처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시경 수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수술은 이제 어디까지나 보존적 치료, 비수술 치료를 해보고 증상이 호전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선택하는 마지막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전 언급드렸던 것처럼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시경 수술의 장점과 한계를 꼼꼼히 따져서 환자분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내시경 수술은 절개 범위가 작고 회복이 빠른 큰 장점이 있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수술법은 아니고요. 증상이 신경을 이미 심하게 누르는 심한 협착증이나 마비나 대소변 장애 같은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된 경우, 혹은 이제 구조 자체가 너무 변형된 경우에는 내시경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넓은 시야에서 충분한 감압이 가능한 현미경 수술이나 불안정증이 동반되고 너무 많이 주저앉은 경우에는 고정술, 유압술 같은 다른 수술 방법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충분히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최고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